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큰 회의에 들어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새로운 얼굴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모른다는 공황 상태에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누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시나리오가 친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이자 자칭 연쇄 연결자인 수장과 같은 외향적인 사람도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수잔의 사람을 모으고 질문하고 실행하는 방법으로 알려진 3단계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네트워킹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별자리와 밤하늘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나 은하계에 있는 2,500억 개의 별 중에서 선택된 소수의 별들만이 그러한 놀라운 별자리를 만들 수 있게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찾아보기 전까지는 당신 위에 어떤 별자리가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당신을 연결하는 패턴을 찾기 전까지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앞서 얘기한 3단계 프레임워크 중 사람을 모으는 단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타인과 연결함으로써 개인관계 별자리의 토대를 마련하십시오. 사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면 전문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사 에스더 펄이 말했듯이 대부분의 대인관계 기술은 어린 시절을 통해 개발되며 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 직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일하는 자아, 즉 공적인 자아는 사적인 자아와 분리가 되지 않으며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당신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적합한 관계를 고려할 때 우선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 등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또한 직업적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원을 찾고 있는지,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는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인지, 당신의 목표를 적어두고 가까운 곳에 두십시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목표로 삼을 전문적 관계를 잘 탐색하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의미 있는 개인 관계를 맺으려면 당신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 네트워킹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페이스북, 링크드인, 트위터, 수많은 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하여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깊이와 관련해서 보자면 위의 기술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985년에서 2009년 사이에 미국 성인 1인당 친한 친구의 평균 수는 최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의외로 소셜미디어는 강력하고 의미 있는 유대감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기술은 사라지고 고립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은 직장으로도 확장됩니다. 올리벳 나자렌 대학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국인은 동료의 15%를 진정한 친구로 여기고 22%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동료는 41%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수치를 고려할 때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각자의 관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경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물급 리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도 그 동료의 3초는 인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인맥의 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즈니스 목표가 정해지면 어떤 방식으로든 배우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위 인맥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의 목표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패든 어색함이든 어떤 두려움에라도 멈추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가능한 넓게 그물을 던지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놓치고 있는 잠재적 관계가 얼마나 넓은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키우는 것은 당신의 경력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며 이는 단순히 링크드인에서의 연결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응용심리학 저널에서 발표한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적인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환하는 아이디어는 3차 및 4차 연결로 확장되어 향상된 창의력을 이끌어냅니다. 개인관계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관계 네트워크도 확장되면서 인맥은 매우 광범위하게 넓어집니다. 전통적인 네트워킹 행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직장, 명함, 투자를 얻기 위한 사람들로 붐비는 호텔 로비에 있고, 모든 사람들은 빨리 일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전통적인 네트워킹 행사를 매력적이지 않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연결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적인 접근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시대에서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한 다음 그에 대한 대가로 팔로우, 좋아요 또는 댓글로 보상받기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유형의 상호작용은 단기적인 이점을 제공하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메일, 링크드인, 트위터 또는 기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문적인 관계를 위한 새로운 연락처를 찾고 이에 연결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기술은 거래적인 면을 가진 피상적인 관계를 조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무리 긴장되더라도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연락의 다음 단계로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단계는 오프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인 수자는 사람을 모으고 질문하고 실행하는 3단계의 관계 구축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1단계가 사람을 모으는 것이라면 2단계는 그를 만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트워킹 행사가 두렵거나 참석하고 싶은 행사를 찾을 수 없다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히 자신만의 네트워킹 기회를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지역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인맥이 있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작고 단순하게 시작하여 친밀하고 짧은 모임을 유지하십시오. 상호 간의 교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강조하지 말고 조건 없이 도울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십시오. 링크드인 요청을 보내기 전에 수신자가 가질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조사해 보십시오. 인맥상에 있는 누군가가 새로운 연결을 위한 프로젝트에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슷한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이 됐던 업계 정보를 그에게 공유해 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제안, 초대, 추천, 관대함에 감사할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이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두고 회의에 들어간다면 실제로 연결하는 과정을 즐기게 됨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 덜 불안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질문이나 요청을 하고 받았던 모든 승낙의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많이 승낙이나 찬성을 예상했었습니까? 아마 일부는 거절을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부분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안에 대해 찬성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의 사고방식 전환으로 긍정적이고 구체적이고 목표에 계속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압박감을 없앨 수 있습니다. 로네샤 바잉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허 아젠다의 CEO이자 설립자입니다. 15세의 그녀는 포춘 500대 CEO 중 여성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은 그녀로 하여금 비욘세의 홍보 담당자와 같은 성공한 여성들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을 비욘세만큼 유명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저널리스트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바잉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있게 나서서 당신의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은데 15분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그 용기와 결단력 덕분에 그녀는 성공적으로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포춘지의 30세 미만 30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맥상이 누군가에게 요청할 때에는 바잉에게서 영감을 얻으십시오. 당신의 표현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명확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연락하는 사람이 새로운 관계인 경우 질문과 제안을 약 5분 정도로 간결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연락처를 주면서
무엇을 언제까지 요청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예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 이력서를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또는 조언이 필요한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약 5분 정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요청하든 당신에 어울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시하면 상대는 당신의 개인적인 목표에 더 많이 투자한다고 느끼고 결과적으로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형성한 긴밀한 관계를 돌이켜보면 첫 만남부터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했나요? 대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깊이를 주는 것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쌓은 작지만 중요한 여러 행동들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절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가 당신의 경력과 삶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더 깊은 관계를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는 거리감이 있는 비즈니스 교류를 오래 지속되는 우정으로 바꾸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잡담보다는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주말이 어땠는지 묻는 것이 편안하겠지만 더 깊은 질문을 하는 것이 회의의 질을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이번 전염병의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또는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은 무엇입니까? 또한 질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청 또한 매우 중요하며 이는 우리를 관계 구축의 3단계 중 실행 단계로 안내합니다. 참고로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인 수자는 사람을 모으고 질문하고 실행하는 3단계의 관계 구축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좋은 경청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은 경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리 및 소통 전문가인 줄리안 트레저이 제시한 수신, 감사, 요약, 질문의 RASA 방식을 권장합니다. 수신 단계는 당신이 듣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바디 랭귀지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보고 말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다음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는 표현을 하고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내용 공유에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모두 대화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생각인지 확인한 다음 얘기하신 것이 맞습니까 등의 질문을 통해 들었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이 완전히 집중했음을 보여주는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어, 정말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등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는 것은 도움이 되는 답을 주기 위한 열쇠입니다. 또 이를 메모하는 것은 실행 단계의 마지막인 후속 관리가 필요할 때 유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려면 올바른 질문을 하고 좋은 경청자가 되십시오.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인 수자는 사람을 모으고 질문하고 실행하는 3단계의 관계 구축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0년대 후반에 시카고의 문화위원이었던 로이스 와이스버그를 상기해 보십시다. 그녀는 의사, 변호사, 은행가, 예술가 및 정치인을 포함하여 15에서 20개의 서로 다른 커뮤니티에서 최강 연결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인맥으로 그녀는 시카고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킨 경제적, 사회적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2016년에 그녀는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관심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일련의 행동, 즉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잔이 제시한 3단계의 프레임워크 중 마지막인 실행하는 단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만의 독특하고 긍정적인 특징을 인지하고 그러한 특징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첫 만남 이후로 늘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단순히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속해서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첫 회의 직후에 후속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이 났던 순간을 몇 달이 지나도록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시간이 핵심입니다.
즉시 메모를 보내십시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연결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보낼 수 있는 말은 일에 대해 듣는 것이 좋았다는 식의 간단한 소감이나 지속적인 연락을 하겠다는 제안이나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관계가 진행되는 동안 절대 후속 관리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화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카드를 보내거나 때로 커피를 마시자고 요청하는 등 일관되게 작은 제안을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추구할 가치가 있다면 당신의 이런 행동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질문하고 실행하는 방법의 핵심은 깊은 연결을 만드는 행동이 일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행동은 의미 있는 관계의 총합을 만들어내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평생 동안 당신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